네, 안전지대, 갈망, 강력한 목적. 여기를 우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주저하지 말고 올라타라. 이거는 우리 최수 코치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주저하지 말고 올라타라. 더 큰 게임을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활력 및 의미가 있는 삶을 디자인합니다. 당신의 인생으로 무엇을 만들고 싶습니까? 라는 큰 질문을 활성화합니다. 단순한 틱택토 보드를 연상시키는 이 보드는 인생 자체가 당신의 의도에 따라 모두 구성된다는 전제에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재능과 창의성을 충분히 오, 네, 죄송합니다. 표현하도록 당신을 자극하고 도전하는 인생에서 더 큰 게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짜 만족하고 싶은 갈망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세요? 지금 벗어나야 할 안전지대를 느끼고 있나요? 규칙이 링크가 네, 공유되면 여기까지. 모두 접속 후에 게시판으로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패들릿 링크였는데요. 네, 패들릿 링크에 각자가 남기고 싶은 구절을 남기셔도 좋고, 또 질문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패들릿이 계정이 오픈이 안 돼가지고 쓰지를 못했는데, 예, 제가 다시 저 임시 계정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써보고, 또 활용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장기 결제를 해보려고, 그동안 물론 썼다가 잠깐 쉬었었는데, 보드를 다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이 이렇게 갈망에다가 이걸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네, 계속 이렇게 글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네, 편하시게 이렇게 기록하셔도 좋고요. 질문 올리기 칸에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각자 질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참고사항인데 같이 이렇게 글도 같이 읽을 수도 있어서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 게임에 관련된 내용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틱택톡 아까 우리 최수 코치님이 읽으려다가 잠깐 멈칫했는데 틱택톡이 이 게임입니다. 게임. 네, 이게 이제 여기 동그라미 세 개 보이시죠? 네, 동그라미 세 개가 되면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잠깐 이 게임을 어, 이 게임은 실제로 있는 게임인데 여기에 이제 빅업 게임 보드를 얹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X거든요. 네, X가 먼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뭐 이렇게 O 그다음에 다시 X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되면 막아야 되겠죠. 막고요. 그다음에 다시 O 그러면 여기 X 네 그러면 다시 O가 O 이렇게 그러면 여기 O를 넣으면 X가 지잖아요. 그 X가 여기다 이렇게 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어 뭡니까 이렇게 X가 나오면 지니까 여기다가 O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다시 이러면 무승부죠. 이런 게임이거든요. 네, 이런 게임이고 이 게임에서 이제 발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보드판을 올려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걸 틱택톡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틱택톡 게임. 틱택톡 게임의 승부가 거의 무승부인데 그래도 승부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유튜브를 보니까 승부를 내려면 이 9개 보드 중에 어디다 보드에다가 먼저 놔야 되냐면 동그라미든 X든 이 가장자리에다가 놔야 된대요.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놓으면 확률이 높아진대요. 네, 그런 얘기도 저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틱택톡 게임에 관련돼서 이 보드를 올려놓으면서 이걸 사라지 게임판 또 그래서 우리는 보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보드 하나하나의 보드, 각각의 보드, 예, 안전지대의 보드, 또 헝거의 보드, 또 강력한 목적의 보드. 오늘은 이 세 개의 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읽으신 느낌이나 소감들 있을 것 같아서
잠깐 1대1로 소회의실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소회의실에 가셔서 오늘 이 안전지대 갈망 강력한 목적과 관련돼서 또 뭐 읽지 못했어도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혹시 떠오르는 것이나 느낌 있으면 자연스럽게 같이 의견 좀 나눠주시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해 드느냐? 그냥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그냥 직관적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또 책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서로 공유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냥 편하신 대로 이 갈망, 안전지대, 강력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내려주십니다. 특히 한 주 동안 안전지대에 대한 아까 이화람 코치님께서 이게 안전지대다 이거 필요한데 뭐 이런 느낌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전지대, 갈망, 강력한 목적과 관련돼서 끌리는 거, 내가 지금 끌리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러시면 보드판으로 혹시 소회실 참석 못하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네, 자동으로 할당. 시간은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소회실을 열어드렸습니다. 네, 참가해 주시고 갈망, 안전지대, 강력한 목적에 대해서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잡담을 많이 잘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룹이 4개 그룹인데 주로 어떤 내용들에 네,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것 게임 자체가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10분이라는 경험을 했거든요. 경험. 네, 이 경험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살아가는 얘기 했어요 해도 좋습니다. 네. 그런 그 안에서 어떤 경험들이 이루어졌는지. 자, 제가 그룹을 이렇게 봤는데요. 네, 두 분씩 굉장히 잘 짝이 만나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그룹, 네, 어떤 그룹이 먼저 박윤미, 이청학 코치님 중에 어느 분이 해주실래요? 네, 미루지 마시고, 의도가 올라오면 바로 그냥 마이크 켜고, 예, 내용을 들려주시면 네. 됩니다. 저는 근데 정말 진심으로 이청화 코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 이청화 코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너무 그 에너지가 너무 진, 좋아서. 아, 그래? 네네. 알겠어요. 이창호 코치님,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2분 정도만 시간 드릴게요. 네, 박은미 코치님과 저는 이제 공통의 주제가 있었어요. 안전지대. 안전지대, 우리는 사실은 남편이 안전지대였죠. 남편이 많이 이렇게 길에서 살았구나를 새삼 요즘에 많이 음, 느꼈다. 그래서 그 안전지대를 음, 벗어나자. 그래서 박용민 코치님께도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자. 이거였고 저도 벗어나려고 발버둥하고 있다. 뭐 이런 주제로 나눴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더 많이 벗어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전지대는 지금 나의 비거 게임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되나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도움이 안 돼요. 제 얘기를 왜곡하신 것 같은데, 그 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좀 더 내가 그 게임 판 위에 올라서야 내가 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음, 오케이. 그러면 질문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네.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네. 사실은 필요하죠. 필요하지. 안전지대가 필요한데 나의 갈망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네. 순간에 불필요함을 잠깐 느낀다. 멈춰야 이런, 돼요. 아, 잠깐 멈춰야 돼요. 예, 정말 더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안 돼. 나한테는 안 되고, 잠깐 필요는 한데, 잠깐은 멈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멈춰줄 필요가 진정으로 그 있어.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 플레이. 네, 플레이를 위해서는 그 안전지대는 멈춰야 된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안전지대와 관련돼서 네. 우리 함께 하시는 코치님들 떠오르는 인사이트나 아이디어가 또 있거나 책에서 내었던 또 덧붙이고 싶은 내용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형식이나 절차는 따로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안전지대에 대한 이슈를 좀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고 싶은 사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또 질문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안전지대가 지금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데, 이것 게임을 위해서는 잠깐 멈춰야 된다. 네, 남편이란 안전지대. 이게 안전지대의 용어가 사실 하나로 정의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각자의 안전지대는 어느 순간에는 필요해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전지대는 자꾸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안전지대에 대한 격한 공감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두 번째 소외시대 가셨던 김기호 최수 코치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경험을 좀 나눠주실래요? 손을 들고 하시면 됩니다. 김기호 코치님 말씀 중이신 것 같은데. 손을 일단 들고, 마이크를 켜시고 하셔야 돼요. 네, 손을 들고 아, 마이크를 켜고, 네. 최수 코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최수 코치님 미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앞으로 권유하는 건 없습니다. 본인이 하십시오. 와우. 저는 좋은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저의 그런 배움을 나눴는데, 또 이렇게 말씀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안전지대라는 대안이 굉장히 저에게 위안이 됐고, 그리고, 네, 이것이 긍정적인 습관, 그러니까, 그, 제
불확실성이 주는 그런 불편함을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 됐었어요. 그렇구나. 음, 안전지대에 있으면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쉼이 되고,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이것을 벗어나려는 데 있어서는 또 불편하다는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알아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안이 됐고 공감이 됐는데 이것 또한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단순히 이런 제가 누리고 있는 안전지대를 버려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전지대를 개발하면 또 이게 이것 또한 나에게 도전의식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내 일상의 새로운 습관이 된다는 그 내용이 아, 그렇구나. 어렵지 않네? 라는 그런 대안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아까 제가 김기호 코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 그래서 뭘 어떻게 아실 건지 이제 발견을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훅 들어온 질문에. 어, 저는 역시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망은 제 자신이 신뢰할 만한 그런 코치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습관, 이것들을 또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생각할 때 지금처럼 함께하고 배우고 또 저 자신 혼자 있을 때 또 책도 열심히 읽고 음. 공부 스스로도 학습하고 네, 이제 배웠던 내용들도 다시 복습해 보는 거. 그래서 저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코치님들처럼 굉장히 훌륭한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안 필요한 안전지대는 뭐가였으면 좋으시겠어요? 필요한 안전지대? 필요한 안전지대, 네. 음, 지금 이 코치님들의 음, 지원과 코치님들의 함께함, 지원이 있는 무엇이요? 코치님들의 지원이 있는 무엇? 지원이 있는, 만남, 지금과 같은 학습의 어떤 기회들, 코, 학습의 어, 기회. 네네. 오케이, 오케이. 학습의 기회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나의 이제 안전지대, 새로운 또 안전지대. 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도 보여져요. 안전지대의 이동이라는 말도 합니다. 안전지대 이동. 네, 안전지대가 처음에는 나의 비거 게임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안전지대에서 필요한 안전지대로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사실 기존의 안전지대를 버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사실 버린다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되 새로운 안전지대로 이동하는데 우리가 기존 안전지대에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참 안전지대가 어떻게 보면 비거 게임에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운전대 같은 것 같은. 네, 저희들 해보면 네. 안전지대에 대한 성찰이 있으셨군요. 네, 좋습니다. 두 팀 다 안전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 다른 팀은 또 어땠는지 한번 박경호 천비키 코치님 그룹에서는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의도가 정해지신 분이 잠깐 경험을 좀 나눠주십시오. 네, 네, 제가 나누죠. 뭐, 박경호 네, 코치님 경우에는, 뭐, 제가 듣기에는 이제 코칭의 실력도 또 통합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되셔가지고 사무실을 지금 찾고 있으신, 즉, 전문 코치로서의 학습 코칭 청소년들의 진로, 그들의 문제를 음, 풀어주는 이 준비를 지금 하시고 계셔서 갈망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진짜 왜 하고자 하시냐 했더니 정말 하고 싶다. 진짜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갈망의 뜨거운 에너지를 대화하면서 눈에서 막 빛이 나시더라고요. 정말 어, 하고자 하시는 의욕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저도 느껴졌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이제 이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되게 많은 준비를 하면서 약간 이 대답은 박경호 코치님한테 저도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갈망이 크면 클수록 불안도 어느 정도 있다 보거든요. 지금 막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음, 도전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느낌적으로 있었는데 어떠셨는지 이 자리를 빌어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골프에 가서 느끼는 건데요. 물론 설레임과 불안도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내가 모집을 할 건가. 근데 저는 이제 차별화된 어떤 코치로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뭐 진로 코치라든가 맞춤형 학습 전략을 내세워서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짜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차별화 전략도 저는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오히려 설레이고 더 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온리 그겁니다. 그냥 사업장만 줘라. 그럼 내가 내 지역은 그냥 뭐 토토화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생태계의 변화를 한번 주고 싶은 마음이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닌데 두려움보다 약간의 설레임, 약간의 어떤 좀 자신감이 좀 더 세다고 볼 수 있죠.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예. 음. 저를 멘탈의 정신을 좀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예, 어쨌든 네, 네 말씀 마무리해 주세요. 주시죠. 네. 네. 근데 이제 갈망 에너지를 저도 팍팍 느꼈고요. 그러니까 갈망이 워낙 세시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 두려움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낯섦에 대한 것이 오히려 설레임으로 더 크게 음, 또 오셨던 얘기를 들었던 거고요. 저는 이제 강력한 목적 의식이에요. 여기 계신 코치님들 뭐 많으셔서 멘탈 코치님들 많으셔서 알겠지만 전 진짜 여기까지 온 건 강력한 목적 의식으로 왔거든요. 아시잖아요. 건강이 이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 찌개상 4월 말에 오는 그 과정조차도 제가 매일 그냥 강력한 목적의식, 나 누구지? 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뭐야? 이루고자 하는 게 뭐야? 왜냐? 이 통증을 이겨가면서, 음, 아픔을 이겨가면서 치료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음, 매번 삶 안에서 목적의식 없으면 저는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음, 진짜 좀 위험한 센 멘탈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강력한 목적을 계속 저는 찾아내서 어떻게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음, 음, 계속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고 어떤 사람을 원하고 이 질문이 저한테 사무쳐지고 파묻혀지지 않으면 어쨌든 움직일 수가 없어서 바로 저는 음. 강력한 목적 의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 분은 갈망과 또 강력한 목적, 네,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룹인데요. 이화랑 구영미 코치님, 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또 두 분간의 경험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유영미 코치님의 요즘 굉장히 신나는 일상을 들으면서 음악 들으시고 막 안 해본 시도도 굉장히 많이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어, 그 코치님은 조금 이제 갈망 쪽 맞나요? 그쪽이 저한테 많이 음, 느껴졌고 저는 요즘에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잠깐 오잉 했던 게 안전지대라는 말이 참 아리까리하다. 예, 네, 정체하고 안정화하고 그게 좀 헷갈려요. 저는 지금 요즘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 몇 년 전부터 코칭을 알게 되면서부터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집단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오면서 이렇게 탄탄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이제는 다이나믹을 넘어서 데이 바이 데이,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매일매일 저는 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여기 음, 저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안전지대인가 아니면 잘 가고 있는 건가? 뭐 음, 내가 더 역동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옳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음, 드는 거예요. 어, 음, 근데 이제 구영일 코치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몰입해서 순간을 사는 사람은 목표 같은 것이 목적이 굳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뭐 사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아,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것만이 답이 아니고 살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좀 천천히 가는 거지만 살다 보면 어떤 갈증이 생겨서 올라가고 싶을 때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이 서서히 가는 게 이렇게 좋은데 굳이 이게 더 이렇게 끌어내지,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지금 그냥 나를 이 음,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있고, 와, 너무 길어졌나요? 근데 한 가지 정도는 고치고 싶어요. 지금 생활 루틴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데,
열심히 음, 일주일을 살기 때문에 토요일은 자요, 제가. 집에서. 근데, 음, 토요일 뭐 하루 정도는 잠 말고 다른 거를 한번 해봐도 좋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 책 음. 읽으면서 좀 했습니다. 네. 우리 이화람 코치님의 그 안전지대에 대한 이야기 되게 공감이 가고요. 지금 우리 이화람 코치님께 생각하는 갈망의 모습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맞아요. 네, 농사 짓는 네. 것도 다 큰 그림 안에 있는 그러니까, 거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고 너무 재밌거든요. 음, 네. 안전지대는 갈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벗어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가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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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어쩌면 갈망에 따라서 안전지대를 계속 확보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새로운 안정지대를 자꾸자꾸 네, 이렇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 거.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잠을 자야 되겠다. 이것도 나의 갈망에 필요한 안전지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나머지, 이 기본적으로 갈망으로 가고 있지 못할 경우에 안전지대가 해당이 돼요. 음, 내가 갈망으로 가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못하게 하는 안전지대는 뭔가? 갈망의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면 내가 가져야 할 안전지대는 뭔가? 나에게 더 있어야 할 안전지대는 뭔가? 이런 부분이겠죠. 최수 코치님 같은 경우는 이런 코치들과의 만남, 갈망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안전지대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컴포터 존이라고 하는 그 안전지대의 의미를 갈망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자료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책에 있는 순서대로 가진 않고 저희들이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여서 보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 왜냐하면은 그 결국은 자기가 기대하고 끌리는 쪽에서 시작하는 게 비거 게임이거든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갈망이 끌린다 그러면 갈망에서 먼저 시작하고요. 어, 안전지대가 끌린다 그러면 안전지대에서 저희들은 시작을 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라는 순서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는 워크샵용이 아니기, 워크샵을 약간 설명을 했지만 그냥 저희는 지금 강독회로 일단 가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이슈들을 자기의 어떤 이끌림으로 조금만 연결해 본다면 안전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팀에서 두 팀에서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먼저 한번 미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전지대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안전지대, 아까 이화람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안전지대가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가? 예.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가? 또는 이 안전지대가 익숙한 것 중에 하나인가? 혹시 버려도 괜찮은 건가? 버리면 안 돼. 그러면 이 안전지대는 가져가야 됩니다. 네, 모든 안전지대가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비거 게임과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네, 비거 게임, 즉 갈망하지 않는 상태에 내가 굳이 갖고 있는 것들, 네, 늘상 해왔기 때문에 나는 해야 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갈망에 연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뭘 해보는가, 대가와 혜택을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지대, 나는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잠을 자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페이오프, 혜택이 뭐가 있는가? 혜택을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코스트, 손실은 뭐가 있지? 손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두 가지의 판단, 저울 천칭해 놓고, 코스트, 손실이 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현람 코치님. 손실이 만약에 크다. 뭐, 변화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늘 해왔던 거지만 손실이 크면 변화시켜야 됩니다. 네, 변화시켜야 되는데 손실이 큰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 본다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안전지대를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보상이 큰 안전지대를 많이 갖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보상 부분이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그래서 나름 이 안전지대를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같이 실제 워크숍에서는 성찰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지대 중에는
토요일 날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해. 나는 이게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네, 배움, 뭐, 대가 혜택, 뭐, 성찰할 수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도 있고, 한 주를 계획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가를 치러야 돼. 가족하고 떨어져 지내.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내. 가족과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또는 이 시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일에 참여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이익이 큰가, 손실이 큰가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대가가 좋지만 손실이 클 때가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불평을 하거나 또는 요구사항이 많아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죠. 본인이 조절할 수, 이거는 내가 이틀에 한 번씩만 해야겠다. 또는 2주에 한 번씩만 해야 되겠다. 이 안전지대를 매주 가져갈 수는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안전지대를 선별해 나가는 거. 예, 이게 이제 나중에 내 비거 게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안전지대 체크가 있습니다. 네, 안전지대 체크, 요 대가와 보상으로 체크합니다. 안전지대에 관련돼서 혹시 내가 지금 갈망에 맞는 안전지대가 좀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할 경우에는 기존에 내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고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갖고 있는 안전지대가 있는데 두 번째는 행동의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늘상 행동하는 걸 자꾸 미뤄. 그런 행동의 안전지대와 사고의 안전지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면은 보통의 사고의 안전지대는 어떤 걸까요? 나는 여기까지면 충분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뭐 이런 것들도 안전지대일 수 있죠. 혹시 코치님들 이 안전지대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이 안전지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가 안전지대가 된다. 사고의 안전지대. 이게 뭐, 우리가 보통 보면 감사합니다 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감사합니다가 뭐냐면 뭐든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그걸 다 감사합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신이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든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저는 그냥 다 모든 걸 옳다고만 했더니 그게 오히려 나의 안전지대였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잘하는 게 안전지대였습니다. 강의를 잘하는 게 왜 안전지대였을까? 제가 이익과 손실을 보니까 강의를 잘하니까 그걸 유지하고 싶은 게 더 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강의를 잘하고 있는 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강의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안전 갈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강의를 잘해야 한다,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안전지대가 되는구나. 이런 점검들을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코치님들도 지금 뭐 안전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혹시 지금 들으면서 조금 더 뭐 떠오르거나 생각이 좀 모아지시는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말씀 한번 하셔도 됩니다. 네, 안전지대. 왜냐면 비거 게임의 안전지대는 상당히 심오하지만 굉장히 꼭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우리가 안전지대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다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안전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지를 탐색해 보면 아 실제로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안전지대가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네, 의외로 있어서 그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갈망을 이렇게 가로막기도 하죠. 네. 안전지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도 안전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아까 나오죠.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는 승부욕, 담배, 술 이것들에 대한 혜택과 대가 이렇게 나눠보거든요. 혜택은 뭐냐, 대가는 뭐냐. 그래서 그것들을 예를 들면 대가가 너무 커다. 그러면 대가를 좀 줄여야 되겠죠. 대가를 줄이고 혜택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갈망이 첫 번째는 하고 결국은 이제 갈망에 따라서 안전지대가 점검이 되어집니다. 안전지대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갈망, 정말로 내가 원하는 갈망의 상태,
이 원하는 갈망의 상태를 이제 체크를 해보고 여기에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고의 안전지대나 또는 행동의 안전지대가 도움이 되고 있나 또 그렇지 않은가 이것들을 좀 판단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전지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코치님들 지금 혹시 더 묻고 싶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안전지대에 대해서. 이화랑 코치님 어떠세요? 코치님 설명 들으면서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됐고요. 손실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떠올려 봤어요. 비밀이에요. 근데 몇 가지가 네. 떠올라서, 그것들이구나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질문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그 안전지대가 기준이 갈망의 이득이 되면은 그게 막 갈망의 이득이 되면 안전지대가 되는데 그 갈망을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된다면 그건 안전지대를 좀 바꿔봐야 되겠네요. 그런 평가가 되는 건가요, 기준을?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갈망에서 플러스가 되는 안전지대냐 마이너스가 되는 안전지대냐에 따라서 그 안전지대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걸 멈춰야 될 수도 있고, 스탑. 또 그것을 바꿔야 될 경우도 있죠. 바꿔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약간 딜레이, 연기시켜야 되죠. 야, 내가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이 갈망에 따라서 이거 필요한 안전지대 아니야. 그러면 잠깐 연기시켜야 되고. 또 갈망에 맞춰서 또 안전지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가야 돼.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학습. 네, 학습은 되게 안전지대를 주거든요. 저도 북코칭은 굉장히 저한테 안전지대 하나입니다. 갈망에 있어서.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불안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전지대는 새롭게 스타트 또는 스탑 또는 컨티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지대는 개인마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갈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거 게임은 뭐니 뭐니 해도 갈망이죠. 예,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가, 그 목적지, 결국 이제 그 갈망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비거 게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로라 히트워스의 갈망, 네, 거기에 보면 어떤 갈망이었죠? 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코칭 대화를 알려준다. 이 갈망이 하나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매월 워크숍을 하겠다라고 하는 갈망. 그 갈망이 이제 계속 갔죠. 그 갈망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그 갈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안전지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 갈망이 안전지대가 계속 그 갈망이 필요 없는 안전지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갈망을 원하는 갈망 즉 그러니까 볼륨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의 볼륨 소리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어. 네, 이불 속에 만약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운동해야 돼. 그럼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하자. 네, 갈망의 이 볼륨이 줄어듭니다. 오후에 해도 돼. 오후에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갈망이 네, 약간 잊혀지죠. 잊혀집니다. 그래서 갈망의 볼륨을 높여라. 이쪽에서 강력하게 갈망의 볼륨이 크게 다가온다. 내일 아침 9시에 빨리 이거 멘탈 코칭 시작해야 돼. 이 갈망의 볼륨, 우리 천백기 코치님의 갈망의 볼륨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볼륨 소리에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네. 우리 내일 아침에 나 이거 해야 돼라고 아침에 그냥 강력하게 내 안에 이 강력한 갈망의 볼륨이 큰 데시벨로 막 2에서 6으로 막 큰 소리로 들린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깨우듯이 일어나 이렇게 하듯이 내 안의 갈망의 볼륨이 커진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갈망의 다이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갈망의 다이얼. 네, 그래서 갈망의 다이얼이 8로 높인다. 갈망의 다이얼이 8로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할 수가 없죠. 네, 갈망의 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망의 다이얼을 높여보자. 그러면 갈망의 다이얼을 낮추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안전지대죠.
그게 안 되는. 내 안에 갈망의 소리를 낮추게 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갈망의 소리를 낮추게 하는 것. 게으름? 게으름도 있죠. 게으름. 네, 미루기. 네, 그리고 미루기. 자기와의 타협.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이런 것들이 갈망의 소리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 네, 저도 갈망의 소리가 줄어드는 건 역시 안 하게 되고 미루게 돼서 비거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갈망의 소리가 강력해진 거는 나중에 보니까 비거 게임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디더라도 비거 게임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갈망이 8로 높여질 때는 우리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 있는 이 아미달러, 이 편도체 속에 있는 아미달러, 이게 이제 감정이죠, 감정.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감정이 네, 막 두근두근 우리 걸프로 연결됩니다. 갈망의 소리가 커질 때는 우리 박경영 코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긴장감도 막 커지고요. 네. 그런 갈망의 소리가 클 때에는 우리의 신체적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그 소리에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갈망의 소리를 의도적으로 키우라 그래서 소리를 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기 암시 기법처럼 나는 하겠어. 네, 우리 이청학 코치님 나는 마라톤에 달려간다. 이렇게 네, 마라톤을 향해 간다. 이 소리 자체도 이 갈망의 렌즈 다이얼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갈망의 소리가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울리도록. 네. 그러면 갈망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3렌즈입니다. 3렌즈. 네. 그래서 갈망의 소리가 커지려면 우리 박윤미 코치님이 이 세 가지 한번 외쳐볼래요? 네. 박윤미 코치님께서 한번 네. 이거 먼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야. 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네. 그건 아니지. 이 소리가 내 안에서 올라와야 돼. 네. 예, 이겁니다. 이거. 자, 최소 코치님, 두 번째. 무언가 부족해. 빠진 게 뭐가 뭘까? 부족해. 네, 네. 음, 빠진 게 뭘까? 갈망의 소리를 좀 높여보죠. 무언가 부족해. 네, 네. 이 뭔가 부족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아니야. 좀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해. 이게 뭐지? 그냥 뭔가 부족한데 이거? 이런 갈망이죠. 아, 이거 부족한데? 이거구나. 뭔가 부족해. 갈망이야. 뭐가 빠졌지? 뭐가 빠졌지? 뭐가 빠졌지? 뭐가 빠졌지? 막 이런 갈망인 거예요. 이런 갈망이 막 올 때 우리가 행동으로 이제 옮겨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한 행동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김기호 코치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네, 소리를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박경호 코치님께서 요 갈망 한번 해보죠. 좀 더 해야지. 좀 더 해야지. 좀 더 해야지. 맞습니다. 예, 좀 더 해야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이제 내면의 소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 올라올까요? 어떤 때? 어,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봤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가치관의 충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도 모르게 나온대. 저절로 나.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갈망의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좀 뭐가 빠졌지? 이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뭐가 빠졌지? 좀 더 해야겠다. 이런 것도 계속 갈망의 상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망의 소리가 줄어들 때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의 언어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본다고 합니다. 또는 현장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 공간, 예를 들어 제가 출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강의장에 가거나 코칭 고객을 만날 때 뭐가 빠졌지? 그래. 체크리스트 빠졌지. 이렇게. 좀 더 해야지. 뭘 좀 더 해야지? 고객의 소리를 좀 더 경청해야 되겠다. 좀 더 경청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그래, 뭘 덧붙여 볼까? 그러면, 오늘은 내가
질문지를 꼭 만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할 경우에는 피드백 같은 거잖아. 코칭이 딱 끝났을 때 스스로 이건 아니었어. 오늘 이건 아니었어. 그럴 경우에는 다음번 점검에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갈망의 렌즈, 세 가지의 렌즈라고 하고, 또 하나는 내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접목해 봅니다. 그래서 강의장에 도착했을 때도 세 가지를 해봅니다. 강의장에 도착했는데 이건 아니야. 강의장이 이렇게 지저분해서는 안 되지. 청소할 수도 있죠. 좀 뭐가 빠졌지? 음악을 좀 틀어놓자. 음악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 좀 더 해야지. 그럴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마인드셋을 끌어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장 현장에서도 내 갈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언어가 no, not that, 뭐가 부족하지? What's missing? 또 more of that. 좀 더 해야지. more of that. 좀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 렌즈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갈망의 상태를 내가 높은 데시벨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갈망의 다이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계속 갈망하라. 계속 갈망하라. 이 뜻입니다. 계속 갈망하라. 그래서 계속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라고 묻지 마라. 우리 코치님, 어떻게라고 묻지 마라는 왜 이렇게 묻지 말라고 할까요? 어떻게라고 묻지 마라.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계실까요? 어떻게라고 묻지 마라. 저희들은 이제 이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워크숍 그때 소개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how 금지 이 표현을 쓰거든요. how 금지. 어떻게라고 묻지 마라. 왜 그럴까요? 코치님들은 어떤 이유로 이 어떻게라고 묻지 마라. 네, 이완아 책에서 코치님. 읽은 부분이 문득 스쳤는데 네. 생각으로만 그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에 대한 답을 내린 순간 이미 약간의 만족감이 와서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 텀이 생겨버리는 이제 일단 멈추는 거. 음, 예. 일단 멈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완아 저도 코치님 말씀 동의하고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저 어떻게라고 묻지 마라. 저는 그 115페이지에서 어떻게 네. 문제만 아니라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뭐뭐이다라고 한 그것에 답을 해보면서 저도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생각해 볼 때 어떻게라는 문제만 아니라면 한다면은 그 어떤 방법적인 것에 생각이 갇히지 않을까 어떻게를 생각을 할 때 그러면서 뭐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도달하고자 하는 그것에 나갈 수 있는 갈망을 좀 꺾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우리 최석 코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다른 코치님들은 어떠세요? 최석 코치님 말씀. 방법을 떠올릴 때 그 방법에 갇힌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네, 어떠세요? 다른 코치님들은? 그 책에도 같은 말이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를 얘기하는 면은 더 큰 꿈을 꾸지도 못하고 그 깨어나는 갈망을 위축시켜서 포기하게 만들어서 다시 현실에 또 안주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 말을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고 싶어. 아직은 방법을 확실하게 찾지 못했지만 나는 할 거야. 이게 이제 갈망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순간 말한 대로 의지를 꺾어버리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 부정적인 본래에 갇히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거 게임을 위해서는 어떻게라고 묻지 마라.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여행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그러면 뭐 가서 해보죠. 뭐 그렇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의지를 꺾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라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지금 필요한 건 아니다. 지금은 갈망을 높일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걸 모르지만 나는 정말 원한다. 나는 할 것이다. 어떻게라는 걸 모르지만 난 할 수 있다. 어떻게라는 거를 모르지만 나는 해내고 싶어. 네, 이게 사실 이제 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은
대부분 다 그런 맥락인데 5번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것 같은 목표 설정에서는 데드라인을 정해라 이런 뜻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5번은 시간을 정해놓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코치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좀 이렇게 갈등이 없으셨나요? 저는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저항이. 시간을 정해놓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 비거 게임에서는 시간을 정해놓지 마라. 이런 또 뜻도 있는데 뭐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지 마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는데 혹시 또 좀 도움을 주실 분 계신가요? 시간을 정해놓지 말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말해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갈망 수준이면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진짜 해내고 싶다, 정말 하고 싶다, 배고파 죽을 지경의 간절함의 갈망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큰 비거 게임의 목표 속에서는 그게 단기적인 뭐 프로젝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정말 내 삶을 떨리게 하는 게 뭐지? 이런 수준에서 오니까 그거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삶을 관통하는 그 갈망을 실현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 정해놓지 말아라. 네가 최선을 다해서 갈망 상태로 있으면 결국은 그 흐름에 따라서 그뭐 간다. 진인사 이대처명의 그 처음 같아요. 뭐 단기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숙제 정도 수준. 제 네,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단기 프로젝트가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이 빅게임과 비거 게임의 차이, 비기스트와 그 비거 게임은 어떻게 되면 이 비거 게임은 점점점 커지는 게임이니까 시간을 정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시간을 정해놓으면 빅게임이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시간을 정해놓지 말라는 의미는 단계마다의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설정하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사실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비거 게임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거 게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런 단계가 있죠. 네, 어떤 단계냐면 개인의 갈망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개인의 갈망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세상의 갈망이 와요. 세상의 갈망이 와서 여기서 비거 게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갈망을 하는데 여기서 멈춰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도 뭔가 가시적인 게 없으면 어떻게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이 세상의 갈망과 만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로라 히트워스는 내가 갈망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그 갈망이 교도소에서 코칭 대화법 그리고 매월 워크숍이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도 원했다는 나만 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갈망을 지켜봐라.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나는 사실은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었어. 그런데 세상의 갈망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가본 거죠. 이런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시 가보니까 진짜 이거였네.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갈망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내 비거 게임이 만들어지려면 내 게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욕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또는 필드에서의 욕구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가라. 이게 이제 비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을 계속 이제 이쪽에 흘러가는 이쪽을 보니까 결국 내 갈망의 비거 게임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더라고요. 네, 조금씩 바꿔가서 여기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조금 걸리면 여기서 만날 수도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지 마라. 네, 비거 게임에서는 세상의 흐름과 내 갈망이 만날 때까지 계속 네, 여기까지 네, 말씀드린 좀 참고가 좀 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갈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코치님들 뭐
제가 또 계속 하다 보면 강의가 돼서 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나 또 좀 자기 생각을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전지대에서 갈망 이렇게 좀 넘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전지대에서 갈망. 네. 그러면 여기 시간을 정해놓지 마라. 이거는 그러면 개인의 갈망과 사회, 아까 저기 세상의 갈망이 만나는 그 지점을 말씀하나요? 우리가 네, 일반 맞습니다. 단기 목표는 우리가 스마트 원칙에서 타임리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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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네. 단기 목표, 개인의 갈망은 이걸 언제까지 할 건가라는 스마트 원칙에 타임리가 있거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걸 무한대로 놔버리면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다시 도루묵으로 안전지대로 돌아가 버리거든. 그래서 자기 개인의 갈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단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 다른 더 큰 비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용기를 주잖아요. 단기 목표를 네, 네. 달성하면 잘했어. 좀 더 더 비거 게임을 해볼까? 좀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까 말처럼 세상의 갈망과 만나는 그 교차점이 그러면 진정한 비거 게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진정한 시간이 비거 게임이고 그 지금 박경호 코치님 말한 거에 이제 다음 보드에 그게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의 보드를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평가라는 보드가 나옵니다. 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중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흐름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잘 가고 있는가 현재 나의 갈망 상태를 따라가고 있나 이 지점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가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어세스라고 하는 이 평가죠. 평가를 통해서 자기의 비거 게임을 세상의 갈망과 그러니까 자기의 갈망을 세상의 갈망과 연결 맞닥뜨릴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을 해간다는 이 부분이 이제 평가. 네, 요게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가 중간중간에 달성해야 될 목표들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 메타인지네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 개만 따로 떼놓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전체 9개를 다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오늘 뭐다 이렇게 보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1단계로 여기 앞줄에 있는 세 가지를 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안전지대, 안전지대, 즉 갈망의 상태로 계속 가기 위해 되는데 뭔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은 바로 안전지대가 나를 붙잡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습관이라는 부분들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죠. 그럴 때 대가와 혜택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강력한 목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면 강력한 목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강력한 목적이라는 건 뭔가라고 볼 적에 아까 자기 정체성을 많이 언급을 아까 해주셨어요. 천백기 코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나는 어떤 재능을 타고났지? 나는 어떤 재능과 제재를 개발하고 싶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자기 가치관, 그러니까 가치와 목적, 가치와 목표, 비전, 가치와 비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치관을 점검해 보면서 이 목적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조금 익숙한 대답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묻고 답하고 하다 보면 조금 더 내 안에 깊은 목적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는데 이 강력한 목적 부분은 제가 비전보다도 조금 더 다루고 싶은 부분의 하나여서 이쯤에서 우리가 이 강력한 목적에 대한 좀 이렇게 인터뷰를 조금만이라도 하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코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력한 목적. 우리 책에 있습니다. 우리 책에 115페이지. 115페이지 보면 네.
요 문장입니다. 115페이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원하는 것은, 네,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원하는 것은, 만일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만일 뭐가 있으시다면 내일이 더 나아질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코칭 대화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한 분이 코치, 한 분이 고객 되셔서 질문을 좀 만드셔서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이대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좀 만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 직장 동료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혹시 만일에 뭐가 있다면, 뭐를 하신다면 내일은 더 나아질 것 같으세요? 만일 뭐가 있다면, 뭐를 갖고 계시다면 사회가 더 나아질 것 같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조금 더 구성을 하셔서 회사에서 나는 내가 진짜 갈망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나눠주시면 그 안에서 언급되는 어떤 키워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치는 그 고객 역할을 해주신 분이 주로 반복해서 쓰는 단어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메모. 이분이 자꾸 쓰는 언어. 네, 반복 되풀이하는 말들. 네, 그래서 나중에 코멘트, 네, 코멘트, 네, 코멘트를 코치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코치님은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크시고 이러한 목적이 되게 강하게 갖고 계시네요. 라고 하는 코멘트를 잠깐 해주시면 이 강력한 목적과 관련된 인터뷰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급적이면 오늘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짧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들 정도로 상대 코치님이 고객 역할을 하시는 코치님께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115페이지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이 문장을 가지고 지금 하나, 둘, 셋, 10개 문장이거든요. 10개 문장에 대해서. 그런데 혹시 자기가 이렇게 듣고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질문을 보지 말고 듣고 듣고 그냥 답을 하실 때 뭔가 좀 답답하다 그러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을 보지 말고 질문만 들은 상태로 한번 이렇게 무식 대화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해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빠르게 결정을 해주십시오. 제가 코치하겠습니다. 제가 고객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결정하시면 이제 고객을 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호흡하신 다음에 답을 해주시고요. 코치로 결정이 되신 분은 질문을 봐가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할 텐데 답변 준비되셨나요? 하시면서 질문 시작할까요? 네, 허락을 하고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역할을 다 6분씩 해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역할 왔다 갔다 두 분 다 해보는 거 바꿔서 아닌가? 두 분 다? 네, 둘 고객? 다. 아, 시간은 6분. 6분 좀 짧지만 그래도 근데 사실은 10개 질문을 다 안 해도 돼요. 네, 질문 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답을 짧게 하시면 중간에 계속 한 번씩 넘어가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분이 6분 정도 되면 제가 브로드캐스트로 역할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역할 그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소회실 한번 다녀오신 다음에 강력한 목적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역할을 바꿔달라는 그 신호를 못 드려가지고, 어떤 팀은 그냥 쭉 한 사람만 했을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또 역할을 바꾸신 팀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시간이 짧았을 겁니다. 네, 상당히 턱없이 짧습니다. 본 워크숍에서는 개인당 15분씩 드립니다. 네. 근데 뭐 이걸 6분에 하라고 했으니 이거 완전히 너무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혹시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 몸에 이렇게 약간 공명 같은 거, 이성적인 생각과 내 몸의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약간 이렇게 공명, 맞아. 하면서 이렇게 막 약간의 울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질 때는 그게 진짜 강력한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거를 다 사람마다 다 갖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페이지 112페이지 몸과 마음의 공명 현상을 체험한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12페이지 네 번째 줄. 네, 이게 강력한 목적을 얘기하다 보면 뭔가 몸과 마음의 공명 상태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혹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공명 상태가 좀 느껴졌는지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우리 코치님. 예, 같이 이렇게 파트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조금 더 몸과 마음의 공명 상태가 있었다. 예. 저 오늘 왜 이렇게 나대고 싶죠? 네, 제가, 말씀하세요. 예, 네, 예. 그, 구영민 코치님하고 저하고 하는데 마음속에 울림보다는 그냥 이건 브레인인데요. 되게 재밌는 법칙 같은 거 하나 발견하게 되네요. 네, 어떤 거냐면, 그 글라서의 욕구 이론 중에서 5가지 욕구 있잖아요. 매슬로우 말고, 뭐, 힘, 네. 자율, 사랑, 뭐 이런, 자유. 예, 5가지 욕구가 있죠. 예, 예. 근데 예, 안전의 욕구도 있고 한데, 들어보니까 그 자기가 가장 강한 욕구에 연관된 답들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고영민 코치님은 대답하니까 나중에는 끝물에 말미에는 질문 말미에 예상이 딱 돼요. 즐거움의 키워드일 것이다. 안타깝고 슬픈 거는 즐겁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피식 웃음이 나오고 저는 또 저대로 막 다른 답을 했는데 즉흥적으로 답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이고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높은 욕구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가장 자기가 강한 욕구가 이게 어떤 걸 물어보든지 간에 이 질문 안에 다 녹아들어 있네. 이런 생각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완환 코치님 얘기한 대로 질문을 하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구나.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실제 워크숍에서는 이것 게임 타이틀 이름 붙이기. 네, 이게 타이틀 네이밍 하거든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뭐뭐 하기, 좋은 사람들과 함께 뭐 커뮤니티 만들기, 뭐 등등 여러 가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욕구에 기반해서 그게 사실은 이제 갈망이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안 하면 안 되는, 꼭 해야 하는 강력한 목적이 되죠. 네, 이화람 코치님, 나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뭐 내가 그냥 내 느낀 경험을 좀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비거 게임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자꾸 구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이 굉장히 그 안에도 내 안에 그 사실 비거 게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이청학 코치님께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살짝 인터뷰 살짝 하시면서. 저는 다는 못하고요. 박윤미 네. 코치님은 다 했어요. 그랬어요? 하시면서 네. 어땠어요? 저는 이제 뭘뭘 한다면 당신이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랬는데 제가 저만을 위한 내 소유의 어떤 공간을 강력하게 원하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비거 게임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건물을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 네. 훌륭합니다. 공간을 사고 싶은 거죠. 그냥 건물은 좀 오버고요. 공간. 그럼요. 그게 방법은 모르지만 원하는 거잖아요. 방법은 모르지만 원하는 거. 내가 앞으로 네, 해보고 맞아요. 싶은 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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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제 입 밖으로 떠올리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성적인 생각과 내 몸의 반응에 공명이 딱 되게 만나면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근거림. 놀랬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게 제가. 네,
제가 사실은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런 말이 나올지 몰랐다. 네, 숨어있던 갈망이 나온 거네. 숨어있던 네. 갈망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비거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말 저는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는 거는 사실 비거 게임이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나오는. 뭐야?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와요. 그게 비거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남아 국가들하고 축구하면 어때요? 이길 줄 알잖아요. 그 이길 줄 아는 이긴 걸 뭐예요? 그건 비거 게임이 아니에요. 뭐예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압도적으로. 이게 이제 비거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게임들이 펼쳐지면 로라 히트어스가 그랬잖아요. 1년 만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갑자기 6개월 만에 이루어져 버리고 이게 이제 비거 게임이죠. 내가 원했던 갈망이 사회의 갈망과 맞아떨어져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비거 게임. 네. 그래서 그런 비거 게임이 이제 멘탈 코칭에서도 저도 경험을 했고 또 실제 이제 비거 게임이 제 안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전보다는 더 세상의 갈망과 만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이 비거 게임 강독해도 저한테는 비거 게임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네. 다시 네, 일단 마무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코치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제 프로세스상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1대1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이것만 가지고 한번 만남이나 또 전화로든 어떻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코치가 있다면 이 질문만 가지고 한 20분씩 서로 대화해보면은 정말 깊은 내 안에 갈망이 나오면서 그것을 해야 하는 그 목적들, 아까 있던 욕구,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의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을 드린다면 코치님의 강력한 목적이 실현됐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그 실현됐을 때의 모습. 우리 아까 이청호 코치님이 건물 사고 싶어요 했는데 그 건물을 사서 내가 소유했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네, 그런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고, 네, 그걸 우리가 비전 드로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각만 갖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시각화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내 입으로 말을 입 밖으로 표현되고, 또 그 몸에서 그 울림이 느껴지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비거 게임에 만들어가는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이제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네, 긴장감. 네, 그리고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내 스스로의 담대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 행동을 이어진 행동이 있고 난 다음에 만나지는 평가, 피드백까지 네, 이렇게 이어지면은 점점 이제 비거 게임이 구체화됩니다. 네,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안전지대, 갈망, 강력한 목적을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조적 긴장감, 담대한 행동, 평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임에는 투자와 협력자 지속적인 성장까지 이렇게 다뤄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마이크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개인 소감보다는 자연스럽게 오늘 비거 게임을 점검하면서 비거 게임을 탐색하면서라고 할까요? 점검보다는 탐색. 네. 탐색하면서 무엇이 새롭게 다가왔나요? 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효과들도 있어요. 오늘 나를 만났다 또는 제가 조금 더 뭔가 이거에 대한 학습적인 태도가 더 깊어졌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분이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안전지대, 갈망, 강력한 목적을 탐색하면서 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 것이 있다면 네, 오늘 비거 게임을 탐색하면서 무엇이 새롭게 다가왔는지 네, 제가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먼저. 네, 저는 오늘 큰 도움이 됐던 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할 거야, 해낼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음,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어떻게를 생각할 때
작아지는 저 자신에게 갇히고 좀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할 거야. 결국 해낼 거야.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할 때, 이게 제 안의 갈망들이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아니라 반드시 실현이 되어질 것. 그것이, 이렇게 그려져서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최수 코치님. 네, 일깨움이 있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자연스럽게, 오늘 그냥 자기 성찰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갈망과 안전지대의 어떤 그 삼각관계, 그러니까 관계, 비례관계냐 반비례관계, 아까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 안전지대가 지금 나에게 맞게 갖고 있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가 뭐 한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내 갈망을 가는 데 있어서 촉진제가 되느냐, 그걸 가지고 안전지대 평가를 알게 됐고요. 또 갈망에서 좀 더 가기 위해서 아까 쓰리렌즈 그 세 가지 그거를 좀 가끔 이렇게 네, 외치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네, 강력하게 좀 뭘 더 해야 네, 될까? 그 네, 쓰리렌즈가 좀 많이 좀 갈망을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건 아니야. 뭐가 빠졌지? 좀 더 해야 돼. 네, 이렇게 해보셔도, 네, 갈망의 렌즈가 작동시킵니다. 네, 우리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박기영 코치님. 네, 또 자연스럽게, 네, 오늘의 성찰, 네, 그냥 느낀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칠 수도 있죠.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오늘 이 안전지대 갈망, 강력한 목적을 탐색하면서 어떤 게 좀 새롭게 다가왔는지. 저는 마음이 흐르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지난번엔 좀 처져 있다가 또 다시 일어나면서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위에 가끔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시간을 막 이제 디테일하게 딱 쪼개서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어요. 근데 끝까지는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꾸준히 그냥 해요. 그래서 가끔은 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저렇게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놓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살짝 할 때가 있었네. 이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이제 뭐 시간을 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차피 나가니까 굳이 내가 시간을 타이트하게 정하지 않아도 나는 앞으로 나간다. 이제 그런 것에 강력한 어떤 나한테 확신이 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갈망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확 왔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한테 일깨움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뭔가를 다 해소하려는 이 조급함도 사실 좀 안전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뭐냐면 비거 게임 자체가 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비거 게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조금 더 아니면 나머지 6개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해소가 안 되면 또 다음 주에 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한 분 더, 네,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벌써 들려주십시오. 네. 예, 오늘 되게 많이 성찰된 게 제가 이제 강력한 목적이 뭐 갈망에 의해서 강력한 목적이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이제 한계가 많다 보니까 이 한계가 많을수록 갈망과 강력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음, 생각이 오늘 되게 통찰이 많이 됐고 인터뷰할 때 음, 나왔던 답변도 대부분 제가 했던 말들이 반복된 게 뭐 주인의식, 주도성, 헌신, 건강, 뭐 잠재의식, 멘탈의식, 고양된 의식 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에서 이 몸이 편치 않다 보니까
저쪽 세계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저를 이 단어에서도 또 찾아보면서 이 인터뷰를 통해 저를 또 발견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시간이 이제 9시 59분이어서 여기까지. 또 못 나누신 분들은 제가 그 패들릿을 통해서 링크를 좀 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 끝나고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가볍게 성찬을 좀 올려놓으시면, 왜냐면 비거 게임 계속 다음 주에도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4주 동안 진행되는 과정을 쭉 보시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쭉 이어지는 과정들. 네, 오늘 세 가지에 대한 갈망, 안전지대, 강력한 목적. 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학습에 한 번씩 참여해주신 우리 고마우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네, 오버 시간 없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거나 질문 사항 있을까요? 네. 패들릿은 우리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없으시면, 네,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스코치님. 네.